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저 지쳤어요. 이혼할게요. 거실에 케이크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 든 통장 하나만 보고 가. 하영이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 8억 7천만 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왜 이런 통장을 만들어뒀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0년 전 하영이 준호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영은 디자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승진 명단에 오를 예정이었죠. 시어머니 춘자와 함께 살게 됐지만 처음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따로 구할까요? 아니야. 같이 살자. 나 혼자 사는 집도 크고 너희도 돈 아끼잖아. 그런데 결혼 3개월이 지나면서 춘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넌 언제까지 회사 다닐 거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춘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하영은 당황했어요. 네, 저 계속 다니려고요.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키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그날부터 춘자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또 회사가? 집안일은 누가 해? 회사 다니는 며느리 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회사는 무슨 회사야? 매일 아침 이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 걱정에 집중이 안 됐고 결혼 1년도 안 돼서 하영은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물었어요. 정말 그만둬? 다음 달이면 승진인데?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가. 하영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하영에게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춘자의 잔소리도 매일 똑같았어요. 하영아, 이 반찬은 간이 왜 이래?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먼지가 보이는데? 우리 준호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하영은 참았습니다. 1년, 2년, 5년. 참고 또 참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 하영은 SNS를 열었습니다. 옛 동료들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승진 축하해요. 이제 팀장이에요. 해외 프로젝트 따냈습니다. 디자인 어워드 수상했어요. 하영은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하영은 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택으로 프리랜서 일 좀 해볼까 해요. 춘자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아니에요. 집안일 다 하면서 틈틈이. 내가 일하면서 우리 준호는 누가 챙겨? 반찬은 누가 해? 그날 밤 하영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춘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내가 프리랜서 한다고 했지? 네. 하영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해봐. 대신 집안일 소홀히 하지 마. 정말요? 하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돈 버는 건 용돈 벌이 정도로만 해. 집안일이 우선이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영은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로고 작업부터였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하영은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점차 프로젝트가 커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하영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디자인 작업. 춘자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또 밤샘 작업해? 네, 어머니.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건강 챙기면서 해. 무리하지 말고. 그 말에 하영은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춘자는 다시 차가웠습니다. 밤새 일했으면 아침은 제대로 차려야지. 이게 뭐야? 국도 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면 일을 하지 말든가. 집안일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1년 후 하영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300만 원 벌었어요. 하영이 기쁘게 말했지만 춘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어? 춘자는 며느리의 성공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춘자는 하영이 번 돈에도 간섭했습니다. 그 돈으로 뭐 살 거야? 옷 좀 사려고요. 옷? 입을 옷도 많은데 왜 또 사? 아껴 써.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줄 알아? 10년째 되던 해 춘자의 70세 생신이었습니다. 하영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생신 파티 당일 친척들과 춘자의 친구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춘자 씨, 며느리가 정말 잘하네요. 손님들이 칭찬했지만 춘자는 담담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하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영아, 오늘 김치찌개 간이 너무 짰어. 네. 하영의 손이 멈췄어요. 손님들이 먹는 척만 하고 다 남겼잖아. 창피해서 어쩌나. 한 달간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좀 평범하더라. 어머니, 그 케이크 유명한 곳 거예요. 예약도 한 달 전에. 유명하면 뭐해? 맛이 별로인데. 하영은 물을 잠갔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놀라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난 못 살겠어. 이혼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10년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하영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지쳤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참았는지 아세요? 매일 며느리가 왜 이렇게 게을러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하시면서 춘자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었잖아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들이 승진하고 꿈 이루는 거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제 인생 10년을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혼할게요.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방 안에 든 통장 하나만 보고 가. 또 뭐예요? 하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돈으로 입막음 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열어봐. 춘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영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통장 표지를 보는 순간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금주 하영. 제 이름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매달 꾸준히 입금된 흔적들. 5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마지막 페이지 잔고 8억 7천만 원.
이게 뭐예요? 제가 이런 통장 만든 적 없는데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만든 거야. 내가 내 명의로. 왜요? 왜 제 이름으로? 내가 프리랜서로 번 돈 중에 일부를 내 몰래 빼서 이 통장에 넣었어. 넌 다 쓴 줄 알았겠지만. 하영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끝내면 춘자가 물었어요. 얼마 받았어? 300만 원이요. 그래, 잘했네. 그러고 나면 며칠 후 하영의 통장에는 250만 원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50만 원이 없네. 수수료인가? 하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 춘자가 그 돈을 몰래 빼서 하영 명의의 비밀 통장에 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머니가? 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래서 조금 보탰어 저축했지.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하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춘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미운 소리 듣고 억울하고 화나면 그 분함으로라도 다시 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 네. 그래야 내가 날 미워하면서라도 다시 일 시작할 테니까.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춘자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넌 회사 그만뒀을 때 너무 쉽게 포기했어. 나는 그게 안타까웠어. 내 친구 며느리는 끝까지 일하면서 자기 자리 지켰거든. 근데 넌 내가 한두 마디 하니까 바로 그만뒀잖아.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굴었지. 내가 이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생기잖아. 그 분함이 널 다시 일으키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 하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시작할 때도 처음엔 반대하셨다가 갑자기 허락하신 거예요? 응. 내가 내 허락을 받아내려고 스스로 설득할 거라고 봤거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그럼 제가 일 잘할 때마다 비아냥거리신 것도 내가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어. 칭찬하면 거기서 만족해버릴까봐.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시 일 시작한 거 내가 제일 기뻤어. 밤새 작업하는 내 모습 볼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그럼 왜 칭찬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하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길 바랐으니까. 10년 동안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길 바랐어.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통장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일부러 하영이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거 알았어요. 뭐? 하영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미안해, 여보. 엄마가 부탁하셨어. 그래서 당신도?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춘자가 말을 이었어요. 하영아, 내 어머니. 사실은 말이야. 춘자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1년 전에 암 진단 받았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네.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야. 사기. 처음엔 3기였는데 지금은 사기로 진행됐어. 어머니,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1년이라고. 춘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그래서 더 서둘렀어. 내가 빨리 강해져야 했거든. 1년 안에.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부터요? 그럼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더 심하게 대하신 이유가? 응.
시간이 없었거든. 내가 빨리 강해져야 했어. 춘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돈으로 내 꿈 다 펼쳐. 나 없이도. 알았지? 어머니. 하영이 통장을 떨어뜨리고 춘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춘자도 처음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10년 동안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어머니와 아내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부터 하영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병원 같이 가요. 제가 어머니 치료 일정 다 관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곁에서 일할게요. 하영이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저 이제 강하잖아요. 하영은 매일 춘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어머니 옆에서 하영은 노트북을 펴고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하영아, 일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괜찮아. 싫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춘자가 웃으며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춘자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영은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춘자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아, 내 어머니, 고마워. 10년 동안 내 며느리 해줘서. 어머니, 그리고 미안해.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이제 다 이해해요. 넌 정말 강한 여자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어. 난 그냥 꺼내준 것뿐이야. 어머니,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알았지? 네. 그리고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 가지 마세요. 미안. 네. 그날 밤 춘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년 후 하영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스튜디오 이름은 춘자 디자인. 시어머니의 이름을 걸었어요.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춘자와 하영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움은 때론 가장 큰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하영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하영의 스튜디오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힘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춘자가 바라던 그 모습으로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하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제 모습으로 이제는 후회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춘자가 대답하는 것처럼 하영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차가운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춘자 할머니는 10년간 며느리를 괴롭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따뜻한 말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돋친 말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